안녕하세요. 업무 분야가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분야 행정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 여러분들께서 행정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 이민경 행정사라는 이름을 밝히기 전에 태평양 바다만큼 업무량이 많은 직군 행정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라는 앞에 장황한 문장을 넣기로 나름 마음을 먹었습니다. 10편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행정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그 행정사 업무를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격이 가능하면 외향적인 성격인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이 사람을 만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이면 좋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 저지르는 그 공격적인 실천력을 갖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을 해서 거의 1년이 가까운 시점이 됐는데 어느 행정사 같은 기수 1년이 더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행정사께서 연락을 주셔갖고 본인이 화장품 업무를 잘 모르는데 협업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학교를 들어온 신입생들한테는 좀 관대하지만 이미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신입생이 알아야 되는 일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는 거는 조금 피로감을 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따끈따끈할 때 일단 저지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이런 완벽주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완벽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지금 7년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미완성 상태고 계속 채우고 배워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지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질렀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무실은 임대료나 경상비 발생이 되니까 사무실 임대까지 바로 권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자기 집에서라도 이제 시작을 하되 블로그는 반드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그 소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케이스보다는 그 인허가라든가 문제가 발생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폭풍 서치를 하다가 찾아서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는 이 분야 전문가라는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서 그걸 원하는 의뢰인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들 행사장에 간다 뭐 어디 저 명함을 돌리면서 저 이제 행정사를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뢰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하게 블로그를 통해서만 의뢰인을 만나고 더욱이 이제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만날 경우에는 그 의뢰인들이 그 뭔가 자기한테는 더 잘해주고 비용도 절감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개받은 일은 잘 거부하고 그분 스스로가 폭풍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서 의뢰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건방진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서 의뢰를 한 사람과 폭풍 서치를 하다가 갈급한 상태에서
이민경 행정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잘 되겠구나라는 절대적 신뢰를 갖고 연락을 한 사람과는 대응하는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블로그 광고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날 것을 권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블로그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이 왔을 경우에 뭐 처음 행정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모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러기 때문에 약간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이제 제가 한 경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는데 어느 외국인 의료기관을 하려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환자를 소개를 했을 때 뭐 인센티브를 몇 퍼센트를 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건 정당한 페이를 해야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음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공식적인 비율 퍼센트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메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의뢰인의 질문이 곧 내가 그 다음에 행정사를 잘할 수 있는 답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가짜 서류에 대한 행정심판의 일을 하는데, 그때도 과징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서 제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곧 그 다음 의뢰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를 해서 의뢰인이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거, 의뢰인들이 관심 갖는 게 뭔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아이템이 정해진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스크를 시작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생리대나 마스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능성 화장품 때문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서는 연락을 주셔서 생리대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 생리대 그런 건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날 밤부터 열심히 생리대를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 공부가 결국은 제가 마스크 허가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계기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째 강조하는 점은, 온 전화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의뢰인이 바로 나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경우 그 질문을 잘 메모했다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를 맡아서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온 의뢰인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저는 통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날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상담 내용을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튿날 이제 출근을 해서는 먼저 상담했던 분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고,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만 연락을 했을 리는 없겠죠. 많은 행정사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돼서 혼돈될 수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문자를 받거나 아, 이 사람한테 전화했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의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다음에는 선택을 할 때 우선적인 선택의 대상의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일과에서 제일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일은 그 전에 상담했던 분들에게 진행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의뢰 성공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의뢰인이 절대로 궁금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부지런함, 성실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한 다음에 빨라야 3개월,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능력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해당 달에 모아서 월 말에 부처로 넘어가게 되고 부처에 넘어가면은 총괄부서에서 그 문서를 받고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해당 과로 또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과의 담당자가 수많은 업무 중에 민간 자격증을 시간이 됐을 때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다시 총괄과로 보내고 총괄과가 다시 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보내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 자격증을 빨리 발급해서 많은 사람을 배출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지루하고도 답답한 기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 발 한 발 템포가 한 스텝 갈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상황 체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뢰인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뢰인들의 절대적 신뢰는 본인들의 반복적 의뢰도 이어오고 그와 저의 이제 홍보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가 소개해서 연락했습니다. 이런 식의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업무와 무관한 지인이 소개한 사람은 의뢰를 가능하면 안 받고 있는 반면에 저의 고객으로서 저를 체험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홍보해서 의뢰 연락이 왔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절대적 신뢰는 저한테 맡겼던 사람 이상의 신뢰를 갖고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정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에서부터 태도, 그 다음에 적극성,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부딪히고 도전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사를 위해서 도전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행정사는 태평양 바다만큼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